그래서 오늘은 성형 컨텐츠를 들고 왔습니다.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가 사실 제가 그 성형하기 전에 그런 정보를 얻을 때 굉장히 좀 힘들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바비땡이나 강남땡땡 같은 어플에 올려놓은 그런 글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글들에 제가 지금 일일이 답변을 좀 못 드리고 있는 상태예요. 계속 쪽지가 오고 지금 막 댓글도 계속 달리는데, 사실 바비똥이나 강남똥똥을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수술이 내가 봤을 때 정말 잘 됐다 해서 정보를 얻고 싶어서 쪽지를 보내면 그 답장이 진짜 늦게 와요. 늦게 오거나 안 와요. 그게 왜인 줄 아세요? 일단 그 수술을 다 했고 잘 됐으면 사실 그 어플을 잘 안 봐요. 저도 지금 그렇고 그런 상태고, 그 어플을 딱히 볼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나는 잘 됐고 딱히 얻을 이제 정보가 없다 하면은 그 어플 안 보게 되니까. 그래서 알림은 계속 오는데 제가 이제 그 어플을 잘 안 들어가서 여기에 이제 영상을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정보를 얻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기부터 오늘은 쌍꺼풀하고 밑트임, 뒤트임에 대해서만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사실 이게 영상이 지금 한 2번째, 3번째 찍는 건데 자꾸 길어져가지고 제가 지금 이 코끝하고 보조개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다음 편으로 기획을 해서 알려드리고, 오늘은 쌍꺼풀하고 그 눈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성형을 하게 된 계기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냥 2019년도에 제 버킷리스트 같은 거였어요. 제가 2019년도 이전에는 성형수술을 진짜 한 군데도 한 곳이 없어요. 진짜 그냥 시술 외에 진짜 성형수술은 한 곳이 없어요, 사실. 딱히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없었고, 그리고 돈도 없었고, 제가 돈을 좀 늦게 벌었기 때문에 일단 그때는 능력이 안 됐었고, 근데 이제 2019년도가 되니까 그 나이가 이제 들었잖아요. 제가 그때 이제 29살이었으니까 나이도 좀 들었고 이제 여러 가지 좀 단점들이 보이는 거예요. 뭔가 제가 이제 쌍꺼풀 액이나 그런 걸 써서 처진 눈,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싸나워 보이는 인상, 그런 것들이 보여가지고 그래, 2019년도엔 내가 이제 돈이 좀 있겠다, 그래 다 하자 해서 2019년도에 제 버킷리스트가 그냥 내가 하고 싶었던 수술을 다 하자, 이게 제 버킷리스트였어요. 그래서 제가 수술을 2019년도에 대부분 다 했습니다. 이제 쌍꺼풀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거 아실 거예요. 이거 아시죠? 이거는 이제 쌍꺼풀 테이프, 이거는 쌍꺼풀 액입니다. 이 쌍꺼풀을 제가 2012년도 때 이렇게 사진을 보면 굉장히 얇게 있어요. 얇게 있는데 제가 어릴 때 사고를 당해가지고 이쪽 눈이 쌍꺼풀이 없었어요. 지금도 약간 흉터가 여기 보이시죠? 이쪽이 흉터입니다. 이쪽이 흉터고 이게 아직도 있어요. 이때가 자전거를 타다가 아니고 어떤 지나가던 자전거에 눈이 끼었다고 들었어요. 저희가 이제 동생 유모차를 끌고 가고 있었나? 뭐 그랬는데 길에서 갑자기 자전거가 밖에 지나가서 거기 눈이 끼어서 여기를 꼬맸어요. 그러면서 여기 쌍꺼풀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기 있는 얇은 쌍꺼풀에 맞춰서 이제 이런 거를 써가지고 쌍꺼풀을 만들고 다녔습니다. 그 상태로 이제 좀 다니다가 2015년도부터인가? 보면 눈이 좀 더 커져 있어요, 쌍꺼풀이. 그거는 이제 쌍꺼풀을 제가 이 얇은 쌍꺼풀에 맞추는 게 아니고 이제 양쪽 다 더 크게 만들고 다닌 거죠. 그래서 그렇게 더 크게 만들고 다니고 또 시간이 지나면 좀 더 커져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좀 더 크게 만들고 다닌 거죠. 욕심을 부려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런 걸 매일 쓰면 우리가 이렇게 지울 때도 그렇고 이거 뗄 때도 그렇고 자극이 계속 오니까 이게 눈이 진짜 겹겹이 쌍꺼풀이 여기가 막 5개씩 생기고 눈이 알죠? 약간 이런 눈이 돼 있는 거예요. 잠 오는 눈. 처져가지고. 그래서 딱 수술하기 직전에 쌍꺼풀 수술은 진짜 빨리 해야겠다 해가지고 쌍꺼풀 수술을 먼저 했습니다. 쌍꺼풀 수술을 먼저 했고 제가 이제 2019년도 4월에 쌍꺼풀 수술을 했어요. 일단은 쌍꺼풀 수술은 굳이 내가 쌍꺼풀 하러 강남까지 갈 필요 있겠냐 하면서 대구에서 했습니다. 대구에 있는 2군데 병원에 상담을 받았고 이제 첫 번째 간 병원은 조금 일단 비용이 조금 비쌌어요. 제가 그때 돈이 많이 있던 것도 아니라서 비용이 좀 그 쌍꺼풀 요즘 시세와 맞지 않았고 그리고 딴 걸 좀 많이 권하셨어요. 눈매 교정 또 그리고 지방도 좀 빼야 하고 지금 저는 쌍꺼풀 라인이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근데 이것부터 좀 많이 얇게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걸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간 병원이 제가 지금 수술을 했던 병원인데요. 거기는 일단 비용이 굉장히 저렴했고 그리고 원장님께서 그냥 매몰로 지금 있는 라인 그대로 하면 된다고 하셔가지고 이 병원으로 바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예약금을 걸고 왔던 것 같아요. 예약금을 걸었고 한 2, 3주 뒤에 수술을 했던 것 같네요. 그래서 그때가 4월이었거든요. 수술하러 가서 좀 많이 기다리다가 비타민 주사 같은 것도 놔주셨거든요. 그 비타민 주사를 맞고 기다리다가 이렇게 잠이 들었고 깼는데 약간 의아한 것이 간호사분께서 저한테 이제 원장님께서 눈 뜨는 힘이 조금 약하시다고 눈매 교정도 해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쌍꺼풀 수술과 함께 눈매 교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눈 뜨는 힘이 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눈썹으로 눈을 뜨시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눈매 교정을 해놔서 이렇게 접고도 눈을 크게 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눈 뜨는 힘이 약하다고 눈매 교정을 1+1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쌍꺼풀 매몰로 했고요. 눈매 교정까지 했습니다. 저는 수술하고 나서 바로 밥 먹고 그냥 3일째부터 출근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멍이나 붓기가 원래 좀 없는 체질이기도 하고 일단 진짜 아예 없었거든요. 그래서 3일째부터 안경을 끼고 그냥 출근을 했어요. 일주일차 땐가? 이제 실밥을 뽑으러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경과도 볼 겸 소독도 할 겸. 그래서 일주일차 때 갔는데 제가 이제 왜 매몰인데 왜 실밥을 불어요? 이랬는데 매몰도 실밥이 있으실 수가 있어요 해가지고 2가닥 정도 그냥 띡띡 뽑고 소독하고 나와서 바로 출근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5일차 때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5일차 때 사진. 5일차 때부터 완전 자연스러웠어요. 진짜 사진 보니까 지금이랑 거의 똑같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2주 정도 뒤에 완전히 회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 눈이 됐습니다. 약간 저는 완전 인라인은 아니고 인아웃 라인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원래 있는 라인대로 했거든요. 저는 아프거나 일단 불편한 점은 하나도 없었고 멍, 붓기, 출혈 이런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첫날에서 3일 정도까지만 이제 호박즙 좀 먹고 그리고 그 병원에서 주는 안대 있잖아요. 그거 끼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거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하고 한 일주일 지나서부터는 전혀 아무 관리도 안 했어요. 그냥 저는 일찍 일을 했잖아요. 그 일찍 일을 해서 전 또 서 있는 일이다 보니까 막 계속 움직이고 해서 금방 좀 회복이 빨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딱히 큰 문제도 없었고 경과 보러 갔을 때도 원장님이 너무 잘 됐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쌍꺼풀은 정말 제가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중 베스트에 들지 않을까.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밑트임과 뒤트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세요.
제가 바비땡에 올린 글이 조회수가 벌써 16,000을 넘고 댓글도 진짜 많이 달려있고 저한테 아직도 쪽지도 진짜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일일이 확인을 못하고 있어요. 일단 제가 그 어플을 지금 거의 막 로그아웃만 안 했지 거의 안 보고 있고 일일이 답변 드리기에는 제가 일단 시간도 좀 없고 해서 답변을 못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으로 알려드릴게요. 일단 B팀, D팀은 강남에서 했습니다. 대구에는 제가 아무리 찾아도 만족스러운 병원이 없어서 강남에서 했고요. 그 성형 어플을 통해서 알아보고 갔습니다. 저는 이걸 2019년 6월에 했고요. 그러니까 쌍꺼풀 하고 나서 한 2달 정도 지나서 했습니다. 제가 이 강남 땡땡이나 바비땡 같은 어플에서 이제 그 병원을 찾았잖아요. 그때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3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성형외과 전문의여야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성형외과 전문의가 굳이 아니어도 유명한 병원이면 가서 성형수술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병원에 갔을 때는 그냥 피부과 의사가 내 눈을 수술할 수도 있고 그냥 외과 전문의가 뭐 내 눈을 수술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수술을 못한다는 게 아니고 그런 분들은 이제 그런 성형에 대한 그런 미적 감각이 좀 떨어질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성형외과 전문의를 꼭 성형외과 전문의로 찾아서 서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후기가 많아야 했어요. 후기가 그런 강남 땡땡이나 바비땡 같은 데에 후기가 정말 많아요. 후기가 많은데 일단 그 병원 이제 후기를 진짜 샅샅이 다 보고 이건 진짜 한 사람이 쓴 후기다 이런 게 많은 곳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거 일일이 다 읽어보고 정말 궁금한 점은 그분들한테 쪽지를 보내서 여쭤보기도 하고 원장님 정보까지 이제 다 물어보고 그런 걸 다 해가지고 골라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서치하는데 제가 쌍꺼풀 수술하기 전부터 이 수술을 하고 싶었어가지고 정말 오랫동안 알아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3번째 조건은 그 제가 지방에 살잖아요. 지금 대구에 살고 있으니까 강남에서 대구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당일 수술, 그리고 당일 퇴원, 그리고 따로 회복 관리를 받으러 갈 필요가 없는 곳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실밥 제거라든지 뭐 다른 걸 하러 갈 필요가 없는 곳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3가지 조건을 가장 중점적으로 뒀고 그 외에 이제 가격이나 뭐 병원의 위치 이런 거를 다 살펴보고 한 군데를 골랐어요. 그래서 그곳에 바로 당일 수술 가능하냐고 물어보고 이제 강남으로 갔죠. 제가 눈이 지금은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잖아요. 근데 원래는 그냥 진짜 이랬어요. 여기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싸나워 보인다, 차가워 보인다, 뭐 좀 매서워 보인다 이런 느낌이 많았어가지고 이거를 진짜 쌍꺼풀 수술보다 옛날부터 더 먼저 하고 싶어요. 쌍꺼풀 사실 지금 있으니까 그냥 여기를 하고 싶다 이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러 갔습니다. 강남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이제 좀 기다리다가 그 이제 실장님을 만났죠. 이제 실장님이랑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이게 가격이 얼마가 되고 그리고 뭐 부가세, 맛집이 뭐 이런 거 포함해서 얼마, 그리고 후기는 뭐 언제 작성을 해야 하고 언제까지 작성을 해야 하고 뭐 그런 얘기, 그리고 또 뭐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사후 AS는 뭐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수술 외적인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더 기다리고 사진도 이렇게 막 뭐 휴대폰으로 막 찍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찍고 원장님을 만났습니다. 원장님은 제가 그 후기에서 이제 좀 마음에 들게 되신 분들, 그냥 내 스타일인 분들을 이제 찾아서 원장님을 여쭤보고 원장님도 제가 선택해서 갔고요. 원장님이랑은 이제 수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뭐 제가 여기 뒤에 골막과 여기 사이가 얼마고 얼마나 이제 틀 수 있고 그리고 뭐 화려하게 할 건지 자연스럽게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일단은 자연스럽게 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이제 제 얼굴을 알기 때문에
제 얼굴이 막 진짜 그렇게 크게 화려한 게 어울리는 얼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해주세요라고 말했고 저는 또 일상생활이 바로 가능해야 했기 때문에 출근을 또 바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거 얘기하고 또 누워서 이렇게 잠이 들었고 깨니까 수술이 돼 있었어요. 이것도 시간이 전 쌍꺼풀도 진짜 얼마 안 걸렸었는데 이것도 1시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KTX 타러 가야 된다고 조금 빨리 해달라고 좀 말씀드린 것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1시간 안 걸려가지고 이렇게 다 깼단 말이죠. 근데 그때는 또 혼자 있어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깼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데 이 거울이 있었어요. 이 거울이 있었는데 이렇게 딱 봤는데 이미 제 눈이 아니고 뭐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이 이제 제가 이렇게 딱 일어나서 그 거울 보고 있으니까 와가지고 뭐 잘 됐네요 하고 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집에 이렇게 막 약간 비몽사몽한 상태로 뭐 지하철 타고 서울역에서 KTX 타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일차부터 3일차까지 여기 이렇게 그 의료용 테이프 있잖아요. 이렇게 양쪽으로 붙여주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그냥 뗐어요. 그날. 그날 뗐고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뒷트임은 여러분 여기를 찢어서 여기 이렇게 고정시키는 방법이고 밑트임은 여기를 이렇게 탁 묶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좀 더 붙여놓고 고정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런 원리인 것 같은데 뭐 그걸 붙여놓는다고 뭐 크게 달라지겠어? 하고 그냥 뗐습니다. 뗐고요. 저는 이제 멍이나 결막 부종, 뭐 출혈, 뭐 그런 증상은 하나도 없었고요. 근데 이제 첫날에 이렇게 자고 이렇게 일어났는데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피가 약간 이렇게 흘러 있었어요. 약간 피눈물 같이. 근데 여기를 찢었으니까 당연히 그런 건 조금 있겠죠. 그렇게 있었고 평소에 생활할 때는 막 진짜 피눈물이 줄줄 난다든지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충혈도 하나도 안 됐었고요. 뭐 멍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틀 쉬고 바로 출근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눈 모양이 좀 이상하다 뿐이지 다른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안경 끼고 출근하면 전혀 뭘 했는지도 모를? 왜냐면 쌍꺼풀은 뭐 여기라도 되는데 이거는 뭐 수술했는지도 모를?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바로 출근을 해서 일을 했습니다. 위에서부터 수술 전 1일차 마지막이 일주일입니다. 그리고 이건 옆에서 봤을 때 모습인데 진짜 많이 달라졌죠. 그리고 이제 밑트임 뒷트임에 이제 저한테 쪽지나 댓글로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 건데요. 이건 제가 줌을 당겨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눈을 보시면 여기에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아직 찝힌 느낌이 있죠? 있고 이렇게 했을 때 더 심하죠?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여기 눈 밑에 여기 붉은 느낌 있죠? 붉은 느낌 꼭 좀 댈게요. 붉은 느낌 있죠? 그리고 웃는 거 보여드릴게요. 웃을 때 여기 아직 찝혀 있죠? 찝혀 있습니다. 제가 옛날 눈웃음 사진도 넣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이랑 비교해보세요. 자, 이제 여러분 제가 줌을 이제 다시 놓을게요. 이제 줌을 놓고 보여드릴게요. 그냥 멀리서 보세요. 멀리서 봤을 때 딱히 크게 느낌 없죠? 웃었을 때도 크게 눈웃음이 아예 안 되진 않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진짜 쪽지를 많이 주세요. 저 잘못된 것 같아요. 저 진짜 망한 거 아닌가요? 저 눈이 너무 이상해요. 언제부터 괜찮아지셨나요? 괜찮아지셨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이제 그런 분들한테 혹시 수술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한 5일? 3일 됐대요. 그때는 진짜 저도 진짜 이상했어요. 근데 지금은 괜찮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당연히 이제 수술을 한 지 얼마 안 되셨을 때니까 조금 과교정을 해놓은 것도 있고, 이게 나중에 살이 점점점 차올라서 이 찝힌 느낌이나 그런 게 다 사라지는 데까지는 한 달 이상 걸려요. 제가 지금 1년이 됐잖아요. 19년도 6월에 했으니까 1년이 됐는데도 아직 이런 상태인데 그 5일째는 어떻겠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진짜 나 수술 너무 잘못됐어 이런 생각하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일단 시간을 가지고 조금 기다려 보신 뒤에 이제 제가 간 병원 기준으로 이제 이 병원은 어떻게 해주냐면은 이게 너무 짝짝이 있다, 뭐 이게 너무 심하게 과교정이 돼서 눈이 막 안 감긴다, 그리고 너무 이상하다, 뭐 이럴 경우에는 마취비를 내고 1년 안에 AS가 한번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재수술을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시간이 약입니다. 저도 이렇게 자연스러워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스트레스 받고 계속 거울만 보고 계시지 마시고 조금 마음을 놓고 기다리시면 정말 자연스럽고 예쁜 눈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뭐 완전히 대칭일 수도 없고, 저도 짝짝이거든요, 눈. 완전 대칭일 수도 없고, 뭐 완전 새로 빚은 것처럼 살이 여기 완전 살색으로 될 수도 없어요. 그 수술 자체가 그런 수술이기 때문에 찢어서 고정하는 거고, 여기도 찝어 놓는 거잖아요, 실로. 근데 찝힌 느낌이 아예 없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제가 일단 병원 이름이나 병원의 위치나 뭐 그런 가격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이제 개인적인 루트로 연락을 해주시면 되고요. 인스타 메시지로 보내주시거나 뭐 댓글에 메일 주소 남겨주시거나 하시면은 제가 글로 답변을 드릴게요. 이 영상이 절대로 성형을 권장하려고 만든 영상이 아니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하시기 전에 한 번 더 제 영상을 보시고 뭐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저렇게 될 수도 있구나 하는 거를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무슨 연예인처럼 해주세요. 무조건 화려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특히나 첫 수술인 경우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제 얼굴에 어울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절대 욕심내지 마세요, 처음부터. 그리고 여러분들은 수술을 안 하셔도 지금도 충분히 예쁘기 때문에 절대로 수술을 쉽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진짜 한 번 더 찾아보고 한 번 더 검색해보고 한 번 더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수술하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저도 진짜 네이버, 구글 이런 데 초성으로까지도 막 그 병원을 찾아보고 막 혹시나 블랙이 아닐까, 그리고 후기 하나라도 더 올라오면 실시간으로 찾아서 그거 하나 더 보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갑자기 쌍꺼풀 하고 싶어 해서 수술하시는 것보다는 진짜 그 수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어떤 방법으로 수술할 것인지, 내 눈에 어울리는 그런 모양이 뭘지 그런 걸 다 고려하신 다음에 수술하러 가시는 거를 추천해 드릴게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은 성형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제가 코끝과 보조개에 대한 정보는 제가 또 보이시나요? 코끝이랑 보조개에 대한 정보는 다음 편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